다음 주제도 역시 정치권인데요. 미래통합당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지율 얘기입니다. 통합당 지지율 창당 이후 최고다. 근데 뭐 미래통합당이 창당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동안 워낙 지지율이 좀 낮았잖아요. 근데 요새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얼마나 올라갔는지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여성과 60대 이상 그리고 중도층에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지율이 이래요. 민주당 35.6%, 통합당은 34.8%. 0.8%포인트. 바짝 쫓아온 겁니다. 여기 그래프 좀 봐주세요. 여기 그래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격차 바짝 줄어든 양당 지지율인데 위에 더불어민주당, 아래는 미래통합당입니다. 처음에는요. 7월 초만 해도요.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지율이. 근데 점점 좁혀지고 지금요. 0.8%포인트로 거의 가까이 갔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지지율 조사도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정당 지지율인데 지금 7월 5주입니다. 이 기사 말고 다른 그 대선 관련 지지율 좀 조사를 좀 열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내일이 대선일이라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4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권 단일 후보 42%. 거의 비슷하지만요. 숫자가 하나가 조금 앞섰습니다. 이런 결과가. 앞서서의 정당 지지율 그리고 내일이 대선이라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아침의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빈칸은요. 김관학 교수님하고 이종근 평론가 두 분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시죠. 제가 소개해드리는 중간에 힌트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들어갈 표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앞서서 지지율 두 가지 봤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실책의 무엇, 그러니까 부동산 실책과 무엇, 더해서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책이 한 가지고 또 다른 뭐가 있었다는 거죠. 통합당 지지율, 민주당 제7기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면요. 역시 뭐 한 주새 따라 올라서 민주당 35.6, 겨우 0.8%포인트 차이다. 이렇게 돼서 앞선 내용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당 일방통행 법안 처리와 윤희숙, 윤석열 발언에 힘입은 듯. 뭔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정책 대안 여부 상승 지속성에 달려있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정당 지지율인데. 자, 그러면 먼저 김건학 교수님부터 좀 보겠습니다. 윤 플러스 윤. 아, 그럼 여기서 요거 힌트를 보신 거군요. 예. 윤희숙, 윤석열 발언 요 부분에서 힌트를 얻으셨네요. 설명해 주세요. 맞출 것 같아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실책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권에게 엄청난 악재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가 사실상 통합당에 상당 부분 이전된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통합당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찾아본다면 사실은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의미를 있게 지금 정가에서 돌아다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윤희 그거네요. 그렇죠. 그게 또 부동산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반향을 일으킨 것이 통합당의 어떤 이 지지율 향상에 약간의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또 윤석열 총장이 발언을 한 부분이 아주 있죠. 센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는 구심점 역할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물줄기를 만들어가면서 윤 플러스 윤이 이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서 통합당의 지지율을 약간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학 교수님은 부동산 실책에 윤 플러스 윤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오른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해주시면서 빈칸을 윤 플러스 윤으로 해주셨어요.
자, 이종근 평론가는 뭡니까? 이 설명은요? 예, 저 제 한몸 바쳐서 좀 설명해 주세요. 키려고 좀 노력을 예. 했습니다. 자, 연구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연구 개그, 없다. 코너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지금 교수님 말씀이 사실 정답에 가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 플러스 윤이 예. 통합당이 한 것이냐. 예요. 즉 윤석열과 관련해서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마디 해서 예. 올랐다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붙였던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혹은 또는 뭐 그 검언 유착이라고 소위 불렸던 예. 그런 프레임 자체가 사실상 공소장에 함께 공모했다는 것도 없어지면서 윤석열을 몰아붙였던 검찰총장을 몰아붙였던 데 대한 어떤 폐해. 근데 이게 통합당이 뭘 한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서. 자, 따지고 그다음에 보면 그러네요. 예. 자, 예. 윤희숙 의원, 물론 윤희숙 의원 초선 의원으로서 잘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의 5분 발언이 통합당의 모든 것이 다 바뀌고 개혁됐습니까? 예. 통합당이 뭔가 좀 달라졌습니까, 진짜로? 의원의 발언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예. 그것이 통합당 전체의 어떤 이미지가 바뀌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윤 플러스 윤이라는 것이 예. 보다는 통합당이 사실은 실책을 지금까지 안 했다. 지금 자유통합당이라든지 이런 자유한국당 이런 실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네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통합당이 진짜 이 지지율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예.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 분은 윤 플러스 윤, 한 분은 연구 없었다. 그 이유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책의 무엇 때문에 통합당 지지율 민주당 제칠 기세다. 보여주세요. 쌍윤 효과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윤 두 가지 윤이 효과를 벌였다. 그러면 김건학 교수님께서 사실상 윤 플러스 윤이니까 뭐 맞추신 셈입니다.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니까 알고 계신데 일부러 다른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쌍윤 효과다. 표현이 특이하네요. 쌍윤 효과.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자, 요 천하람 변호사께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봤을 때 대선 관련 지지율, 지금 당장 대선이라면 뭐 어떻게 했는데 이 야권 단일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권 쪽에 대선 주자가 딱히 없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저는 딱히 없는 것이 이쯤 되면 꼭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가 우세할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려고 이제 뛰어드실 거라고 봅니다. 여긴 누구라도 이제 단일 후보는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뭐 원희룡, 오세훈, 뭐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 말고도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분들도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문이 열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로 들어서는 입추입니다. 지금쯤이면 열대야 속에서 신선한 가을을 기다릴 때인데 올해는요 아직도 눅눅한 장마에 갇혀 있습니다. 습기가 없는 뽀송뽀송한 공기, 그동안 당연한 걸로만 알았는데 너무 그리운 요즘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